네,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파트에서 배울 것은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보험인데요. 총 3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10번에서 11번에는 연금저축이 나오고요. 11번이 물리고 12번까지가 퇴직연금이 나오는데 요 파트들은 굳이 뭐 이론을 디테일하게 배우실 필요 없이 문제 정답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 풀어보시면은 3문제 다 맞추실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개인연금 보험입니다. 우리 가입 연령에는 조건이 없다. 요거 조건이 없는데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냥 외우기 쉬우시죠? 그 다음에 세제 적용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뭐 굳이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 없이 우리 숫자 5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 5,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동안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기억하실 필요 없이 우리 숫자 5만 꼭 기억을 하자. 숫자 5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을 때 받는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우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헷갈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받는 혜택은 세액공제다.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때 냈던 세금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하시면 연말정산 때 조금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연간 가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월로는 150만 원까지가 가입이 가능한데 이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연간 600만 원 한도까지입니다. 600만 원 한도까지요. 근데 600만 원 내에서 모든 국민을 다 통일하게 해주면 안 되고 이제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제 혜택이 조금 다릅니다. 종합소득 5,500 이하자는 16.5%, 5,500이 넘는 초과자는 13.2%인데 익숙한 숫자는 아니시겠지만 요 숫자 자주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요 숫자들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연금저축 나왔다. 숫자 몇만 기억하시라고 했죠? 네, 5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50세가 아니고 55세가 들어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55세는 맞지만 가입일로 5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55세에 5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다음 세제 적용 요건에 해당한 대상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5만 찾으시면 됩니다. 매년 5년간 냈습니다. 이번도 55세 5년간 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냈습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요. 지금 55세는 맞지만 우리 연금을 가입했는데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거. 우리 1,800만 원까지는 낼 수 있지만 혜택은 얼마 내에서 받는다고요? 연간 600만 원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네. 다음에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로 변경되었다. 그냥 보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무슨 혜택을 받는다고요? 냈던 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 기타 소득세 뒤에서 나오겠지만 요거는 15%가 되겠고요. 2번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까지였죠. 그 다음에 3번 연금저축에 부과된 특약의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 된다. 요거 배운 표현은 아니지만 요 표현 그대로 문제에 엄청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한 3-4번 보시면은 그냥 요 표현을 암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 표현이 정답이다. 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5,500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연간 납입보험료를 연금을 100만 원 냈다고 합니다. 우리 5,500 초과자는 넘는 사람이죠. 우리 13.2%의 혜택을 받고요. 5,500이 안 되는 사람은 몇 퍼센트였죠? 네, 16.5%의 혜택을 받는데 지금은 5,500을 넘는 사람이니까 13.2% 혜택을 받는다. 그럼 100만 원의 13.2%는
13만 2천 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간 불입한도 총 낼 수 있는 건 얼마까지다? 우리 1,800까지는 낼 수 있지만 혜택은 얼마까지 볼 수 있다? 600만 원 내에서 5,500 이하자는 16.5%, 5,500 초과자는 13.2%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 다음 연금소득세. 우리가 연금을 가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는 무조건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0세 이전부터 80세 이전, 80세 이후 있는데 숫자도 참 감사하게도 쉽습니다. 5, 4, 3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70 이전 5%, 80 이전 4%, 80 이후 3%, 5, 4, 3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75세는 연금소득세 몇 %냐? 75세. 70세 이전에 해당이 안 되고 80세 이전에 해당하죠. 그래서 얘는 4%의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타 소득세라는 표현이 나왔다. 무조건 15%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보기에 한번 나왔었죠. 기타 소득세는 무조건 15%다. 그 다음에 산출식이 나오는데 산출식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끝에 숫자 100분의 120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출하는 금액이 1200 초과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세율 중 맞는 거 우리 70세 이전부터 70세 이전, 80세 이전 그 다음에 80세 이후 우리 숫자 10개 몇이었다? 5, 4, 3%였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냥 문제 길게 읽을 것도 없이 기타 소득세 나왔다. 그러면 그냥 15%가 정답입니다. 다음에 딱 보기를 보시면은 딱 어지러워 보입니다. 근데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출하는 연금 수령액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4번에 보시면 인출하는 연금 수령액. 근데 보기 3번하고 비슷하거든요. 딱 한 글자 차이입니다. 인출하는 연금 외 수령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가 아니고 우리 인출하는 수령액이 1200 초과일 때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냥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출식 나왔는데 딱 봐도 머리가 어지러우시죠? 근데 앞에 거 그냥 다 보지 마시고 끝에 100분의 120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120 보기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부득이한 사유로 내가 연금을 해지했을 때 연금소득세는 우리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됩니다. 연금을 가입했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는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했기 때문에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 별표 5개 치시고 3개 맞히겠습니다. 자, 우리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했을 때는 연금을 어쨌든 가입은 했었으니까 연금소득세는 무조건 납입을 하지만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과연 뭐냐? 사망이라든지 천재지변,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가족의 질병 등으로 우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이제 부득이한 사유라고 친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연금소득세는 앞에서 배웠겠지만 우리 70세 이전부터 5, 4, 3 요게 연금소득세였습니다. 연금소득세는 무조건 내고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그 부득이한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딱 보면은 보기 2번에 지금 틀린 거 고르라고 했죠? 가족 질병이 1개월이 아니라 우리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 대상에 해당된다. 자, 다음에 연금저축보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5,500 초과자 우리 13.2%, 5,500 이하자 16.5%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세는 15%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금 부과된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된다. 이 표현 중요하다고 앞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가 해지를 했는데 어쨌든 연금에는 가입을 했었으니까 연금소득세는 무조건 납입을 합니다. 대신에 뭐를 안 한다? 종합과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퇴직연금입니다. 근거법은 뒤에서 법만 따로 모아서 설명할 거니까 일단 패스를 하고요. 우리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 없이 확정급여형은 나중에 받을 퇴직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에 다 써 있습니다.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거 확정급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은 반대로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얼마만큼 기여할 것만 확정이 돼 있지 내가 나중에 받을 급여는 변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요. 개인형 퇴직연금은 그냥 자기 명의의 계좌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만 개인형 퇴직연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퇴직급여가 확정된 거 무슨 형이죠? 네, 확정급여형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사장님이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만 내가 기여하기로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변동될 수 있는 거 확정기여형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명의 계좌 나왔다 하면 그때만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중도 인출 순서입니다. 그냥 뭐 길게 써 있지만 외우실 필요 없이 앞글자만 따서 그냥 이그 우리 꾸짖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그 이렇게 하는데 그냥 과이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보기는 길지만 우리 과이그만 찾으시면 됩니다. 과이그, 과이그.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퇴직연금을 판매 못하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우체국과 저축은행 요거 퇴직연금 쪽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저축은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 우리 우체국하고 저축은행 그 중에 하나가 어디 써 있죠? 네, 여기 있네요. 저축은행과 우체국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도입 취지입니다. 도입 취지는 뭐 읽어보실 필요 없고요. 아닌 것, 뭐 기업 이율 뭐 투자 이익 때문에 하진 않겠죠. 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닌 것 그냥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연금 규약 작성이 아주 가끔 출제되는데 그냥 동의를 얻어서 대표자가 동의를 얻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한다. 요거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연금 규약 작성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거 사용자가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한다. 그냥 요 표현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거법 관련 문제들입니다. 근거법. 우리 연금저축의 근거법은 무조건 소득세법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근거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어쨌든 퇴직급여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요. 재산보험의 근거법은 보험업법인데 요거는 재산보험 파트에서 따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연금저축보험이 보통 몇 번 문제에 나오냐? 10번, 11번 문제에서 보통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10번 문제나 11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근거법을 찾으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소득세법 체크하면은 한 문제 가져가시는 거고요. 연금, 퇴직연금은 11번에서 12번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12번 문제에 나오기는 하는데 11번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퇴직연금에 관련한 법을 찾으라고 하면 그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근거법 보통 문제가 이제 앞에 10번 문제, 그러니까 실제 시험지를 받으셨을 때 10번 문제쯤에 요게 있을 겁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보험의 근거법이죠. 퇴직연금은 우리 12번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근데 변형돼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퇴직연금인데 법규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근데 1번에 보시면 퇴직급여 써 있고 2번도 뭔가 퇴직 써 있습니다. 3번에도 퇴직급여 써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 것은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 파트는 세 문제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문제 답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만 보시면 어쨌든 나오는 문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세 문제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공부 많이 하시고 세 문제 다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